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서둘러서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선정된 곳을 가고 있어요. 기암괴석과 화산 절경을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동서울 터미널에서도 직통버스가 있는데요. 영상의 시간표를 참고하시고 첫 차는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면 총 4시간 20분 정도 소요돼서 이곳 주차장에 바로 도착하게 돼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통으로 오는 버스예요. 동서울로 돌아가는 직통버스는 총 3대가 있고요. 5시 40분이 막차예요. 여기에서 카드로 버스표를 구매하시면 되니까 미리 표를 사두시면 되겠죠? 차를 가져오시면 주차비는 1일 5,000원이에요. 입구 쪽에서부터 벌써 멋진 주황산의 모습이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식당이네요. 초입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곳은 대전사예요. 주황산을 배경으로 정말 멋진 곳에 자리한 사찰이에요. 뒤쪽의 기암단해가 마치 예전 임금님이 머리에 쓰던 익성관 같기도 하고 손가락 모양 같기도 하네요. 약 1억 년 전 청송 일대는 호수였어요. 호수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올라와서 육지가 되었는데 7천만 년 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용암과 화산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화산재가 식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주황산이에요. 대전사를 나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지금은 무료로 바뀌었어요. 이용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동절기엔 5시까지예요. 반려견은 출입 금지고요. 주황산은 맨발로 걷기도 좋은 길인데요. 여기에 신발장도 있고요. 발 씻는 곳도 중간과 대전사에도 있어요. 오늘 코스는 용추 협곡까지 무장의 길로 가고요. 그 뒤로 일반 길로 용연폭포까지 보고 오는 코스예요. 중간에 주황굴을 들릴 예정이에요. 갈림길에서 주복마루길이 아닌 왼쪽의 기암교를 건너가요. 이곳으로 가면 무장의 길 코스고요. 시작 구간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요. 중간중간 작은 화장실도 있으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아들바위가 나왔어요. 뒤돌아서 다리 사이로 돌을 던져서 저 바위 위에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래요. 여기서 용추협곡까지 왕복은 쉬엄쉬엄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저는 용연폭포까지 다녀올 거라 왕복 3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람쥐 친구가 왔는데 한 개 반 먹고 가버렸어요. 이곳은 유모차도 오기 참 좋은 길이네요.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물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이곳에 오시면 7천만 년 전 화산이 만들고 시간이 조각한 아주 멋진 지질 명소를 감상할 수 있어요. 폭포 형성 과정 안내판을 보고 있는데 다람쥐가 왔어요. 이제는 산에 올 때마다 챙겨오는 견과류를 재빨리 꺼내봤어요. 다람쥐 뒷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입이 꽉 찼는데도 계속 넣더니 입이 한가득이 돼서 갔어요. 이곳에 발 씻는 곳도 있고요. 중간에 주황굴을 보고 가려고 해요. 주황암은 자하교를 지나 300m 정도 가면 있어요. 자하교 밑에서 많은 분들이 발을 담그고 쉬고 계시네요. 저도 잠시 내려가 보았습니다. 물이 엄청 깨끗하고 맑아요.
여기서 쉬시면 계곡에 온 기분일 것 같네요. 이 자아 숲속 쉼터는 포스코 봉사단이 꾸미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아교를 지나 주황암으로 가볼게요. 주황암을 가는 길은 무장의길에서 빠져나와서 산속길로 들어가야 돼요. 가는 동안 많은 돌탑들이 보였어요. 바위 밑에 나뭇가지들이 껴 있었는데요. 이게 꺾여져 있으면 바위가 내려오는 중이라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하네요. 나무들이 정말 초록초록해요. 사마귀가 지나가네요. 희한하게 사마귀는 왜 다른 것보다 더 징그러운 느낌인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에요. 중국의 주황이 은거하였다고 해서 주황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주황암에 도착했어요. 주황굴은 여기서 200m 정도 더 가면 나오고요. 주황암은 대전사에 속한 부속암자예요.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졌는데 물 마시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게 물병을 채워갔어요. 숲속 깊이 있어서 더 비밀스러운 느낌의 암자네요. 주황굴로 가볼까요? in Korea, like 주황굴은 신묘한 바위 계곡에 자리한 자연동굴이에요. 신라시대 중국의 주황이 공격을 피해 이곳에 은거했다고 해서 주황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깊은 곳까지 찾아서 들어왔네요. 소원종이는 5,000원에 무인으로 사서 적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원종이를 걸어 놓으셨네요. 소원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화산재가 식어서 만들어진 응해암 절벽에 주상절리가 발달했어요. 단층선도 보이네요. 정말 위치가 은밀한 곳에 있어요. 이 동굴을 찾은 주황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시 대전사 방향 무장의길로 가서 용추협곡 쪽으로 가겠습니다. 숲 옆으로 데크길을 만들고 있네요. 저기 보이는 바위가 급수대입니다. 절벽바위고 주상절리가 가장 뚜렷하게 발달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해요.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고 해요. 이제 학소교만 지나면 용추협곡이 나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큰 바위는 시루봉인데요. 생김새가 떡을 찌는 시루를 닮았다고 해서 시루봉이라고 해요. 옆에서 보면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다는데 저는 옛 이야기에 나오는 도사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자연이 빚은 작품이에요. 무장의 길이기 때문에 계단 없이 가는 길도 만들어져 있고요. 가는 동안 기암 바위들이 절경이네요. 용추란 뜻은 용이 하늘로 승천한 웅덩이를 뜻하고요. 협곡은 급경사를 이루며 암석이 양쪽으로 높이 서 있는 좁고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협곡을 아주 보기 힘들어요. 여기 주황산에 오시면 엄청난 절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옛 선인 중 한 분이 여기를 보시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날아갈 수 있는 듯 하다 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용추협곡은 7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두껍게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에요. 용추폭포는 총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이 3단이고요. 택리지를 쓴 이중하는 주황산을 다녀와서 골이 모두 돌로 되어 있어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한다 라며 놀라움을 내비쳤어요. 화산 폭발로 수천 년의 모습을 간직한 경이로움에 제 마음도 절로 웅장해집니다. 여기에 용추폭포 1단과 2단이 있어요. 1단 아래에는 선녀탕, 2단 아래에는 구룡소라는 돌개구멍이 있어요. 단풍철이면 이곳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해서 사진 찍기도 힘들다고 하니까요. 다른 계절에 방문하시면 여유롭게 멋진 절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절구폭포와 용연폭포를 보러 갈 거예요. 용추협곡에서 1km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대전사에서 용추협곡까지 무장의길로 편하게 오셔서 보고 가셔도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용연폭포까지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황산 높이는 총 721m예요. 수백 미터 돌덩이가 병풍처럼 솟아 있어서 신라 때는 석병산이라 불렸고요. 통일신라 말년부터 주황산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절구폭포예요. 또 주황산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100곳 중에 5번째에 들기도 해요. 그러니 한 번씩 꼭 보시러 와야겠죠? 와, 나무들 색깔이 여기는 또 다르네요. 좀 더 신비한 느낌이 드는 색이에요. 두꺼비를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두꺼비인지 너무 커서 좀 징그러웠어요. 절구폭포의 모습이에요. 물이 거울처럼 맑아서 물고기들도 엄청 잘 보이네요. 정성스레 쌓아놓은 돌탑도 잘 어울리고요. 절구폭포도 멋졌지만 전 절구폭포 가는 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용연폭포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 가는 폭포 중에 제일 기대했던 장소예요. 주황산은 또한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라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정된 공원이에요. 이곳은 또한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지정되었어요. 용연폭포는 흐르는 물로 인해 깎여 나가는 암석의 시간이 기록된 지질 명소예요. 용연폭포 옆 동굴은 폭포를 흐르는 하천의 물에 깎여서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이에요. 용연폭포는 2단 폭포고요. 낙수차가 10m나 된다고 해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늘 가벼워요. 주황산은 우리나라의 2대 암산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요. 기암괴석과 병풍바위, 깊고 수려한 계곡으로 사계절 언제 와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힘들지도 않고 초보들도 가능한 코스로 세계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꼭 추천드리니 한 번씩 와보세요. 다시 내려가면서 용주협곡을 눈에 담았어요. 보고 있으면 마치 신세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예요. 자연의 위대한 작품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작아지면서 참 겸손해지네요. 또 봐도 정말 멋있어요. 완전 더운 여름날인데 숲속을 걸을 땐 이 나무 그늘 덕분에 시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가 힘겹게 길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밟힐까봐 지나가시던 착한 아저씨분이 옮겨주시더라고요. 한참 걷고 나니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 산채 정식을 시켰어요. 운전 안 하는 친구를 위해 청송의 사과 막걸리도 시켜봤어요. 맛이 상큼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20분) 거리에 한옥마을이 있어서 차를 가져온 김에 구경하려고 들렀어요. 주차장이 넓게 있고요. 산 뒤로 한옥주택들이 아주 예쁘게 있네요. 여기는 송소고택이에요. 송소고택을 비롯해 한옥들이 많이 있었고요. 일부는 게스트하우스로도 묵으실 수 있었어요. 송소고택은 조선 영조 때 청송 심씨 가문의 후손이 1880년에 지은 고택으로 사랑채, 생활공간, 작업공간 등등 99칸의 대저택이에요. 근데 저는 99칸이 방의 개수인 줄 알았더니 기둥과 기둥 사이를 뜻하는 말이래요. 송소고택에는 총 14개의 방이 있어요. 궁궐을 제외한 민가는 최대 99칸까지 지을 수 있었고요. 밤에 장식해 놓은 모양이 멋스럽네요. 이 송소주택은 담장 길이만 해도 700m나 되고 대문을 포함해 총 12개의 문이 있고요. 우물이 3개나 있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옆에 예쁜 카페가 있어서 음료 한 잔을 마시러 들어왔어요. 메뉴에 있는 주스들이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전 홍시 주스와 자두 주스를 시켜봤어요. 달달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고 슬로시티 중 한 곳인 청송에 오셔서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알림해 놓으시면 좋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